정말 재밌는 경험을 하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홈즈가 말했다. 사무실 안에는 나무로 만든 의자 2개와 소나무 판자로 만든 소박한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죠. 테이블 건너편에는 저보다도 더 빨간 머리를 한 자그마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자가 들어올 때마다 두어 가지 질문을 한 뒤 부족한 점을 찾아내어 탈락시키곤 했죠. 회원이 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내 차례가 되자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와는 달리 그 사내의 표정이 확 변하면서 아주 친절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려는 사람처럼 문을 꼭 닫아버렸습니다. 이분은 제이베스 윌슨이란 분입니다. 연맹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스폴딩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야, 이런 적임자가 있다니. 모든 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꼭 맞는 분입니다. 이렇게 멋진 빨강 머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내가 대답했죠. 그러더니 사내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제 머리카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쑥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곤 갑자기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제 손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제가 잠시 실례하죠. 그렇게 말하며 두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쥐더니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으야! 너무나도 아파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죠. 아, 이런. 눈물 흘리시는군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발에 2번, 염색에 1번 속은 적이 있어요. 구두방에서 쓰는 납으로 그렇게 속이려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간교함에는 정말 넌더리가 날 지경이죠. 그 사람은 창가로 가서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자, 여러분. 합격자가 정해졌습니다. 밑에서 실망하는 웅성거림이 들려왔지만 곧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빨간 머리는 그 자그마한 사내와 저만 남게 됐죠. 전 던컨 로스라고 합니다. 자그마한 사내가 예를 갖춰 이름을 밝힌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 위대한 분이 베푼 재산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중이죠.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죠. 그런데 윌슨 씨, 결혼은 하셨는지요? 가족은요? 아내가 먼저 죽었고 다른 가족은 없습니다. 하하, 이를 어쩌죠?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연맹은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손을 번창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사신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이 말을 듣고 난 실망을 했죠. 하하, 결국은 나도 불합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분, 3분 정도 생각에 잠기더니 사내가 이렇게 말했죠. 뭐 괜찮겠죠. 다른 사람이라면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되었겠지만 당신처럼 멋진 머리카락을 가진 분은 예외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 일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만 사실 제가 다른 장사도 하고 있어서. 그건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아저씨. 내가 대신 가게를 볼 테니까요. 스폴딩이 말했습니다. 이곳의 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제가 로스 씨에게 물었죠. 10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홈즈 씨, 전당포는 대체로 저녁 때 가장 바쁘죠. 특히 급여가 나가는 토요일 전인 목요일과 금요일 밤이 제일 바쁩니다. 그러니까
한나절 잠시 돈을 벌러 가기에는 아주 좋은 장사입니다. 거기다가 점원인 스폴딩은 사람이 좋아서 무슨 일이든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아주 잘 됐군요. 근데 급료는 얼마입니까? 일주일에 4파운드입니다. 일은요? 일이라고 해봐야 뭐 그저 형식적인 것뿐이죠. 어떤 일입니까? 참, 근무 시간에는 쭉 사무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 건물 안에 있어야 하죠. 만일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난다면 영원히 이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건 유언장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뭐 하루에 겨우 4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밖으로 나갈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플 때나 장사 때문에 일이 있을 때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대형 백과사전을 필사하는 겁니다. 저쪽 책장에 1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잉크와 펜, 앞지는 직접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테이블과 의자를 쓰시도록 하십시오. 내일부터 와주실 수 있죠? 올 수 있고 말고요. 그럼 제이베스 윌슨 씨, 오늘은 이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연맹에 들어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로스는 인사를 하고 우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스폴딩과 함께 집에 돌아온 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죠. 그날 전 하루 종일 들뜬 마음으로 그 일을 생각했는데 이게 저녁이 되자 기분이 가라앉기 시작했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일이 장난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상한 유언을 남겼다던가 겨우 백과사전을 필사하는 것 정도로 일주일에 4파운드라는 거금을 주었다는 그 얘기를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소? 스폴딩은 거짓일 리가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잠자리에 들 무렵 저는 그날 낮의 일을 없었던 것이라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 되자 그래도 일단 가보기나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집을 나섰죠. 그래서 전 잉크병과 거위 깃털로 만든 펜 그리고 풀스캡판 종이 이렇게 7장을 사가지고 포프스 코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약속한 그대로였죠.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테이블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 제가 규칙대로 일을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덩컨 로스 씨가 와 있었죠. 제가 A 항목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하자 로스 씨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스 씨는 가끔 들어와서 제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가곤 했죠. 2시가 되자 이젠 돌아가도 좋다고 하고선 제가 쓴 몇 장의 종이를 보고 칭찬도 하고 저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잠궜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지났고 그 주 토요일이 되자 로스 씨가 일주일간의 급여라며 1파운드짜리 금화 4개를 주었죠. 그 다음 주도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에 나가서 오후 2시까지 일을 했죠. 그러는 동안 로스 씨는 오전 중에 한 번만 나오더니 나중에 가서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죠. 언제 로스 씨가 나타날지 몰랐고 쓸데없는 짓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8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A 항목을 써내려가면서 이대로라면 곧 B 항목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종이값만 해도 벌써 만만치 않게 지출했고 내가 쓴 종이로
선반 하나를 충분히 메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끝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10시에 사무실로 나갔더니 문은 잠겨있고 그 문 한가운데 사각형의 조그만한 종이가 앞장에 박혀 붙어 있었죠. 이게 그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윌슨은 이렇게 말하며 편지지만한 크기의 하얀 종이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빨강머리 연맹 해산 1890년 10월 9일. 셜록 홈즈와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냉정하기 짝이 없는 글과 그 너머로 보이는 슬픔에 잠긴 윌슨 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뭐가 그렇게 우습단 말입니까? 빨간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한 부분까지 얼굴이 벌겋게 물든 윌슨이 소리를 쳤다. 그렇게 사람을 비웃을 거라면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요. 홈즈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윌슨을 다시 의자에 앉혔다. 이번 사건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 다신 없을 테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우스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를 보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 알 수가 없었죠. 그 건물 안에 다른 사무실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누구도 무엇 하나 아는 것이 없었죠. 하는 수 없이 그 건물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1층에 살고 있는 회계사죠. 그런데 빨강머리 연맹이란 건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덩컨 로스라는 이름도 처음 듣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 외 사오실 신사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머리가 빨간 사람을 말하는 거로군. 맞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윌리엄 모리스요. 변호사인데 새로운 사무실이 준비될 때까지 잠시 우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소. 어제 그곳으로 이전했다오.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사무실로 가면 되겠죠. 주소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세인트 폴 성당 근처에 있는 킹 에드워드 17번지요. 나는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거기에는 얼족을 만드는 공장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윌리엄 모리스와 덩컨 로스라는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집으로 돌아와서 스폴디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달리 뾰족한 수는 없는 듯 했습니다.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편지가 올지도 모르니 그렇게 기다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잃다니. 전에 선생님께서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빌려주셨다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찾아왔죠. 아주 잘 오셨습니다. 기꺼이 이 사건을 맡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 진귀한 사건인 듯하군요.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4파운드나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잃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번 주는 급료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연맹에 불만을 품을 그런 이유가 없을 듯합니다. 당신은 백과사전의 A 항목에 실려있는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이득을 본 건데, 게다가 지금까지 30파운드라는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도 그렇습니다만 전 그 녀석의 정체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장난이었다면 왜 그런 장난을 하였는지.
그게 궁금하니까요. 장난이라고 하기엔 32파운드는 너무나도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제가 조사하도록 하죠. 그 전에 두어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윌슨 씨. 처음 당신에게 광고를 보여준 그 점원은 언제부터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나요? 그 신문 광고를 보기 약 한 달 전부터였죠. 어떻게 가게에서 일하게 됐죠?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나요? 아니요, 12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고용한 거죠? 사람 좋아 보이고 보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 정도였죠?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그 스폴딩이라는 사람은 조그맣고 다부진 체격을 가졌지만 몸이 아주 민첩합니다. 30은 조금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얼굴에 수염도 없죠. 그리고 이마에 산 때문에 화상을 입은 듯한 하얀 반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홈즈는 조금 흥분한 듯 자세를 바꿔 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양쪽 귀에 귀걸이를 끼운 자국이 있지 않나요? 네, 어렸을 때 집시들이 뚫어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홈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가만히 생각에 빠졌다. 그 사람 아직 가게에 있죠? 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만나가 왔습죠. 당신이 없어도 가게가 안전할까요? 크게 신경하실 거 없습니다. 아침에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윌슨 씨.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이 사건에 대한 내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의뢰인이 돌아가자 홈즈가 내게 물었다. 왓슨, 자넨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정말 이상한 사건이로군. 나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대체로 사건이 기묘해 보일수록 그 내용은 간단한 경우가 많지. 평범한 얼굴일수록 더 기억하기 어려운 것처럼 평범하고 아무런 특징도 없어 보이는 사건일수록 해결하기는 더 어려운 법이야. 어쨌든 이번 사건은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내가 물었다. 담배를 피워야지. 이번 사건은 파이프 담배를 3번만 피우면 해결될 문제야. 미안하지만 한 50분 정도 아무 말도 말아주게나. 이렇게 말한 홈즈는 의자에 앉은 채 여인 무릎을 매부리처럼 뾰족고 끝에 여인 무릎을 매부리처럼 뾰족한 코끝에 닿을 정도로 죽혀 올려 몸을 둥글게 말았다. 그리고 점토를 설구어 만든 검은 파이프를 괴주의 부리처럼 입에 물고 가만히 눈을 감은 채 생각이 빠져들었다.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한동안 앉아있길래 홈즈가 잠든 줄 알고 나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홈즈는 파이프를 난로 위에 올려놓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후에 세인트 제임스 홀에서 사라사태의 연주회가 열리네. 어떤가 왓슨? 병원 일을 2시간 정도 쉴 수 있겠나? 오늘은 한가하네. 내일은 원래 그리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럼 모자를 쓰고 따라오게. 우선 구시가지를 지나는 길에 점심 식사를 할 거야. 그런 다음에 연주회로 가는 거야. 프로그램을 보면 독일 곡이 꽤 많은데 난 이탈리아나 프랑스 곡보다
독일 곡을 더 좋아하지. 그리고 독일 음악은 생각에 잠겨 있어야 할 때 꼭 알맞은 것이기도 하고. 우린 지하철을 타고 올더스케이트까지 갔다.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섹스코버 광장이 있었다. 오늘 아침에 들은 이상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윌슨 씨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광장 한가운데 철책으로 둘러놓은 조그만 공터가 있었다. 모든 것이 낡아빠진 초라하고 조그만 거리였다. 그을린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에 거기로 둘러싸인 곳에 조그마한 공터가 있었다. 그 철책 안쪽으로는 잡초처럼 자란 잔디와 빛바랜 월계수가 오염된 공기와 싸우며 자라고 있었다. 모퉁이에 있는 집 앞에 전당포임을 알리는 금빛 구슬 3개가 달린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갈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제이베스 윌슨이라 써놓은 그런 간판도 걸려 있었다. 그 빨간머리 의뢰인의 집이었다. 그 가게 앞에 멈춰선 홈즈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가늘게 뜬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